네, 2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양시장은 빨간불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죠. 코스닥이 1.8%까지 상승을 키웠고요. 코스피도 1%대 오름세로 2,476, 2,500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장에서 눈에 띄는 대표적인 특징주는 무엇이 있었는지 뉴즈인베스트 이정민 이사,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두 분과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조언, 업황에 대한 조언 받아볼게요. 첫 번째 실시간 특징주 바로 만나보시죠. 메타의 깜짝 선물에 맥스트 상승. 사실 오늘 맥스트뿐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주고 있는데 그 간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우리에게는 좀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느낌이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처럼 선물처럼 다가왔던 소식들이 많았거든요. 뭐 메타 이야기도 있었고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도 있었는데 이건희 부장님은 이 메타의 실적이라던가 반응 어떻게 보셨는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안 정리해 주시죠. 사실 뭐 메타가 너무 안 좋았었죠. 계속 안 좋았고 사실 지금도 뭐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네. 안 좋았는데 예상보다 좋았다. 예상보다. 네,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주가가 뭐 시간에 의해서 10몇 %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자사주 매입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한 게 가장 큰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에 279억 달러를 자사주를 매입을 했는데 이번에 400억 달러로 그걸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 투자자들이 좀 환호를 했죠. 메타가 워낙 또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뭔가에 이제 바닥론이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까지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엔 시장에서 좀 과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뭐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도 보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결국에는 실적이 최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론을 뭐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오는 거랑 약간 비슷한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메타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뭐 같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맥스트도 보면 며칠 전부터 사실은 한 2, 3주 전부터 움직임이 좀 있었고 최근에 이제 AI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또 VR 기기, XR 기기 이런 관련된 얘기들이 좀 계속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뭐 메타도 그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사실은 그 외에 애플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된다라고 하면 우리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 그래서 AR, VR 관련된 XR 관련된 그 가장 대장주인 맥스트가 좀 미리 반응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뭐 자사주 매입 계획도 있었고 예상보다 나은 실적도 있었고 다행히 좀 호재 소식이 나와주면서 메타가 모처럼 올라갔는데 그로 인해 국내 시장 안에서도 메타버스 주들이 움직였잖아요. 네네. 아 정말 이 메타가 다시 이전의 모습 영광을 찾을 수 있고 메타 시장이 올 한 해 정말 크게 커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부분이 사실 성인분들은 메타버스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스며들었느냐를 굉장히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죠. 네,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죠. 네, 아직 그 아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초등학생 키우는 학부모님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요, 아이들이 로블록스에 접속해서 결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이미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삶에 깊숙이 스며든 게 바로 이 메타버스 세상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개화를 했다. 하지만 아직 성인들이 체감을 하지 못했을 뿐 그 저변은 서서히 넓어지는 그 대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바로 주가가 그러면은 직전에 그렸던 고점을 향해서 다시 달려갈 수 있을까인데요. 저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유동성 자체가 대세 상승 시기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렇게까지 큰 상승을 바라면서 관련주를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대표적으로 그 IT 그 글로벌 기업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기들을 많이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관련되어 가지고는 6월에 그 WDC죠.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이
애플이 지금 현재 MR 헤드셋을 아마 출시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이 그 뉴스에 맞춰서 또다시 한번 꿈틀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관련주에 우리가 좀 눈을 많이 기울여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보다는 하드웨어 기업에 관심을 주자라는 의견까지. 네. 오늘 나무가, 맥스트, 뉴프렉스 관련주들이 다 올라요. 사실 그 안에서 하드웨어 쪽이면 나무가 뉴프렉스 쪽이 그쵸. 더 가깝고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는 맥스트일 것 같은데요. 올해 쏟아지는 일정을 앞두고 이건희 부장님은 메타버스주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탑픽 또 있으신지요? 네, 뭐 일단 최근에 탑픽을 뽑는다는 건 어떻게 바닥에서 얼마나 이제 다지고 올라왔느냐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요즘 보는 종목들 보면 이제 바닥에서 거래가 한번 실리는 종목들을 좀 보는데 맥스트는 이제 기대감으로 일단 거래가 좀 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VR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티론이라는 그 플랫폼을 이제 조만간 출시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일단 한번 이슈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모멘텀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또 한번 이제 결국엔 뭐 기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주들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굉장히 종목이 되게 많았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근데 그 중에 제가 공부를 그 당시 한번 쭉 했을 때 느꼈던 거는 맥스트가 가장 빠르겠구나라고 생각했었고 네. 그래서 지금도 대장은 맥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맥스트에 대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정민 이사님은 소프트웨어 쪽보단 하드웨어 쪽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 최애가 있습니까? 소프트웨어랑 이제 하드웨어를 나눠서 일단은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네.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주가 퍼포먼스만 좀 놓고 봤을 때는 스코넥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메타와 그 VR 1인칭 슈팅 게임을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동사가 굉장히 주목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 중순부터 시장에 나타나는 특징주 중에 하나가 바로 신규 이제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그 이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올라오는 경우에는 추세 상승을 그리면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도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코넥 같은 경우에도 오늘처럼 어떻게 보면은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이런 음봉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 더 하락한 구간에서는 눌림목 구간에서는 좀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스코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는데 메타와 VR 1인칭 슈팅 게임을 공동 개발하는 기업이다. 네. 알겠습니다. 맥스트, 스코넥까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IP의 활용 시대, 캐리소프트 강세. SAMG, 캐리소프트, 대원미디어, DNC미디어 등 저희가 앞서서도 웹툰 관련 이야기를 살짝 했는데 애니메이션, 웹툰 관련주들이 최근에 눈에 띄게 움직이는 건 물론 그 작품이 잘 팔려서도 있지만 그 IP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 점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예전부터 있었는데 왜 그렇게 작년 연말에 빛을 발했는지.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애니메이션으로 확장이 되고 이제 유아용 관련된 것들까지 확장이 되고 아동 키즈 관련된 컨텐츠도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 전 시작을 딱 보시면 사실은 재벌집 막내 아들부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걸 스타트로 해서 결국엔 이제 그 원소스를 제공하는 IP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졌고 그 와중에 SAMG라는 이제 SAMG 엔터라는 회사가 애니메이션 회사죠. 이 회사가 이제 캐릭터를 중심으로 주요 캐릭터 티니팡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장을 하면서 요즘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좋은 거는 연가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생각보다 싸게 밸류에이션을 낮춰서 상장을 시켰죠. 그 이유는 이제 투자자 보호 측면도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사실은 증권회사 입장에서도 공모가를 좀 낮춰보자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장 후에 오히려 반응을 좀 잘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SMG의 그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있고 또 조만간에 스튜디오 미르도 좀 있으면 상장을 합니다. 그것도 지금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좋다. 그럼 결국에는 캐리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이 캐리 언니로 시작하는 회사죠. 네, 근데 이 회사도 결국엔 지금은 하나의 어떤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직접 IP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SAMG가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회사들 또 주목을 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아마 캐리소프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키즈 콘텐츠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유행은 좀 더 갈 걸로 보고 있는데 항상 이 유행 다음에 오는 건 뭐냐면 실적에 나와줘야 됩니다. 안 나오면 금방 테마성으로 끝나는 거고 실적이 올라와주면 아 진짜 성장하는 섹터구나 하고 더 사겠죠. 아직은 이제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모멘텀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캐리소프트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먼저 공략한 대표적인 그쵸. 주제잖아요. 그래서 주로 그냥 우리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리 언니가 있는 곳, 그 캐리 언니를 가지고 다양한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방송 영상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콘텐츠, 이제는 메타버스 시장까지 뛰어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하기는요. 그 캐리버스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캐리버스요? 네네. 헌터스 아레나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또 유명한 게임이죠. 네, 특히나 플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헌터스 아레나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개발사랑 합작해서 설립한 이제 그 법인이 바로 캐리버스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리와 친구들의 그 IP를 활용해서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형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개발 일정이나 그 개발 후에 어느 정도의 그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는지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뉴스를 앞으로 좀 기울여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그 다양한 사업 진출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도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서도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실적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추세적인 어떻게 보면 상승을 좀 그리면서 동사의 주식이 좀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만 모아 봤을 때는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뉴스들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뉴스가 나올 때 비로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관련주들을 매매할 때는 항상 그 어떻게 보면 스윙 정도의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윙으로 전략을 세워보자. 캐리소프트에서 캐리버스가 났어요. 사실 이전에 그 컴투버스가 가장 저희에겐 친숙하긴 한데 컴투버스가 주춤하니까 캐리버스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퍼펙트 스톡님이 다음 버스는 뭐예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혹시 캐리소프트 이어서 같이 IP 강자로 올라설 수 있는 뭐 대안주 혹은 탑픽주 이 섹터에 대한 의견 이건희 부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이제 이게 저는 K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한번 쭉 보면 각 회사마다 색깔도 좀 많이 다르고 그리고 지금 시장도 사실 좀 많이 차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공략 시장이요?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SAMG랑 또 캐리소프트랑은 또 비슷한 점도 있지만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이제 차트나 이런 것도 쭉 봤을 때 그래도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캐리소프트를 좀 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건 이제 3, 4월에 개봉 예정이죠. 이제 중국에서 이미 판호가 허가된 캐리와 슈퍼콜라라는 이제 영화 이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좀 있을 수 있고요. 2월 3일 날 이제 개봉을 하죠. 내일. 베트남에서 합니다. 국내는 이미 이제 개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결과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배가 좀 결정되지 않겠나. 흥행하느냐. 그렇죠. SAMG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중국 내에서 인기도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판매가 많이 되면서 쭉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주가가 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한번 좀 잘 따라다니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한때 이 시장의 강자인 그 아기상어, 핑크퐁, 삼성출판사는 그럼 지금은 대장 자리를 SAMG랑 캐리소프트에 내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그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상장 이슈가 있었죠. 근데 상장 이슈가 너무 이제 오래된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그만큼 무뎌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도 방금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SAMG나 이제 다른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 SAMG를 좀 가장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국에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
시장에 깔려있는 왕구 같은 경우에는 시즌 1 상품들입니다. 근데 시즌 2 상품들이 이번에 춘절이 끝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찾고 있는 상품들은 시즌 2 상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왕구 쪽에서 굉장히 좋은 이제 매출을 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여학생들이 굉장히 이 캐릭터에 열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류 및 F&B 시장으로도 넓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회사도 관련된 상품들을 이미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매출이 나온다라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양처럼 오히려 고가권에서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한번 또 불꽃을 한번 좀 튀겨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충분히 SAMG도 같이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AMG 그리고 캐리소프트 이 섹터를 노린다면 대장을 노리는 것도 좋고 실적이 나오느냐 흥행하느냐가 중요한데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회사들이니까 두 분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지금 공개해 보시죠. K-SpaceX가 등장하나요? AP위성이 수직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한국 진출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원앱 이야기도 있고 어제 오늘 우주항공 섹터주들을 움직인 주요 이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또 이제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혁신 이제 5대 분야를 뽑아가지고요. 그 이제 인재 양성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TF를 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총 5개 분야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주항공 및 미래 모빌리티,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그다음에 첨단 부품 및 소재, 그다음에 디지털, 환경 및 에너지 이런 식으로 5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작년에 최저 지지율 20%대를 기록하다가 최근에 이제 30%대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대통령께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요.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군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쉬어가는 구간을 거치다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다시 좀 조명을 받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AI를 비롯해서 여러 섹터가 많이 움직였듯이 우주항공 쪽에서도 좀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관련주들도 어제 오늘 이런 식으로 좀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군다나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공약에 속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되어 가지고 계획을 현재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 관련된 뉴스가 점차 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뉴스가 나오면 또 관련주들의 투심이 또 자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군다나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언팻 행사를 가졌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갤럭시 23에 이번에 그 위성통신 칩셋이 탑재가 될 것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결국 안 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죠.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는 앞으로 출시될 아이폰과 갤럭시 모두의 그 위성통신 칩셋이 아마 탑재되는 방향으로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올해 한 축을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우주 항공 섹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우리도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뉴스를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희 부장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 계속 텐베거는 이 우주 항공 쪽과 로봇에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기억나시죠? 네, 로봇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거기서만 저희 의견이 일치가 됐었는데 사실 이 AP위성의 차트를 보면 7개월 동안 하락하거나 횡보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 2거일 만에 그 아픔을 싹 쓸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7개월 동안 참다 매도하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타이밍이긴 한데 그렇게 강력한 소스를 AP위성이 갖고 있는 건지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좀 좋게 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원앱이랑 스페이스X가 국내 진출한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밟고 있다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일찍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저께인가 나왔던 뉴스인데 어제 갑자기 반응을 보였죠. 그러니까요. 네, 시장이 요즘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슈가 늦게 되어야 돼요. 그 전날은 이제 다른 게 바빴죠. 다른 거 하시냐 바빴고 어제 이제 그게 다시 부각이 됐는데 항상 지금 최근 시장을 보면 거의 뭐 SF 영화급이죠. 다. 예, 뭐 우주, 로봇, AI 이런 쪽으로 지금 뭐 그만큼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을 만들어진 거는 결국엔 돈의 흐름인데 원앱과 스페이스가 돈을 투자해서 우리나라에 온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관련 기업들이 같이 협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
근데 AP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책 사업이라든지 이쪽에 관련돼서 인공위성 관련된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기존의 레퍼런스는 없습니다. 기존의 원앱과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는 인텔리안테크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랑 그나마 좀 어떤 정도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는 캔ኳ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지금 근데 그런 친구들이 세트랙아이도 사실은 그쪽이랑 스페이스X 쪽이랑 같이 원앱이랑 관련이 있을 텐데 일단은 보면 관련은 있는 회사들이 오히려 2등, 3등 정도로 올라가고 관련이 전혀 없는데 AP가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라고 저도 이제 한참 고민을 어제 했는데 네.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는데 답이 나왔어요? 차트 보면 고민이 나옵니다. 그냥 많이 빠져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다 고점 부근에 전고점 부근에 다 걸렸습니다. 걸렸고 AP 위성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음봉을 맞는 이유는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이제 팔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테마가 짧게 끝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짧게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우주항공이라는 게 이게 당장 수익이 확 나진 않지만 그렇죠. 어느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리고 이 회사들 세세히 보면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종목을 하시는 게 뭐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끝날 만한 그런 섹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 하지만 AP성이 오른 데에서 정말 스페이스X와 원앱과 관련이 있나라는 걸 살펴보면 살짝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라는 것까지 더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두 분과 함께 정리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